예, 안녕하세요. 생계형 라이더 인피니큐브입니다. 생계형 라이더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저는 주로 자전거로 출근만 하는 자철족이에요.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아트라이딩이라는 자전거 코스를 짜고 경로를 따라서 라이딩을 하고 나면 지도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자전거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스트라바 아트라고 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해보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르코크에서 개최하는 아트라이딩이라는 대회를 참가했고요. 올해도 진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아트라이딩은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해서 원래 3.1절에 타려고 했던 것을 광복절 연휴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소녀를 그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코스를 설명드리면 코스는 독립문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독립문이랑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가 있는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의 전반적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탈 수 있는 평지 위주의 코스지만 어필이 두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이태원동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사직공원 근처에 있는데요. 이 두 곳을 빼면 누구나 다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도주행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트라이딩 자체가 계획도시일수록 짜기 쉽고 그리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아트라이딩을 하려면 공도주행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좀 주요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초보 유튜브다 보니까 출발할 때 자전거에 마운트된 카메라를 켜는 걸 깜빡을 했어요. 그래서 체스트 마운트로 다행히 녹화를 한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스를 보시면 지금 반포대교랑 이태원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교차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태원동 쪽으로 표시가 나 있는 길을 타주셔야지 자연스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태원로를 따라서 용산구지를 지나고 그리고 이태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태원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태원동이 이제 첫 번째 어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어필이 나타났는데 좀 남산을 빡세게 타고 싶으신 분들이 이태원을 통해서 남산 코스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태원은 짧지만 경사도가 제법 됩니다. 자전거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한테는 힘드실 수 있는 경사도가 있는 곳이 이태원이죠. 코스에는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관순 열사의 유해는 이태원 공동묘지 어딘가에 묻혀 있다가 일체가 군영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망우리 공원으로 28,000여 개나 되는 분묘를 한꺼번에 화장해서 합장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에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가 세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잘 찍히는 줄 알고 공원 전경을 열심히 찍는다고 해서 찍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이 많이 익숙하신 자덕분들이 계실 텐데요. 남산도서관 입구입니다. 남북이나 남사북 코스를 가시는 분들은 이 경로를 반드시 지나셔야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약간 터널이라고 하죠. 터널이 좀 있는데 그쪽 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는 백범 김구의 백범공원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에는 참 많은 독립 열사분들을 기리는 공원이나 기념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라이딩 코스를 짜면서 지도를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분들을
길 잃는 곳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이제 이곳을 좀 지나면 예, 점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라이딩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길이 나 있지 않은 경로로 코스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때 스트라바 앱이나 가민을 정지시켰다가 도로를 우회한 다음에 라이딩 시작을 다시 눌러서 선을 연결해 주는 것을 점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정지를 해서 스트라바 앱이랑 그리고 가민을 정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자전거에 마운트된 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걸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트라이딩을 하다 보면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되는 들발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내려갔다가 길이 연결되지 않은 거를 보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동영상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죠.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길로 갈 걸. 자덕이 3부 이상 자전거 탑승을 안 하고 가려고 했네요. 아트라이딩을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제대로 된 경로를 가지 못해서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갈림길이 나오면 일단 멈춰서 지도를 잘 확인하고 경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가끔씩은 분명 지도에도 없는 갈림길이 나와서 지금 동영상처럼 이렇게 막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하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 보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변속을 안 해놨다가 잠시 후면 낑낑거리면서 아우터로 어필을 궁시렁거리면서 오르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스트라바 앱을 정지를 시켰고 가민도 정지를 시킨 상태고요.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기어를 못 바꿔서 낑낑거리고 아우터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도 은근히 경사도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정말 짧은데 경사도가 꽤 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저 차량이 보이죠? 저 차량쯤에서 다시 라이딩 시작을 눌러서 선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저는 골목길이 제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명동길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명동은 제법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버스가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저랑 같이 이 코스를 타보신 분들은 이 구간은 조금 유의해서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동은 항상 언제나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제 명동길을 지나서 여기는 댕기머리 끝부분인데요. 댕기머리 끝부분에 와서
이제 밑에 오른쪽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쪽에 지하 모드가 있더라고요. 저 아트라이딩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이런 지하로 지나가는 곳이나 그런 곳은 반드시 점프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GPS가 튀어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막 이렇게 예, 엉뚱한 곳을 갔다가 오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이런 곳을 지나실 때는 반드시 점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여기는 안국동 길이에요. 태극기 예, 저기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안국동이랑 인사동 길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이제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는 그냥 평이한 길이라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인사동을 지나고 그리고 댕기머리를 그리기 위해서 종로구 다동을 지난 다음에 이쪽 끝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점프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와요. 여기 시청 앞쪽에 광화문 대로가 있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쪽을 나가면 이제 바로 광화문 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딩 정지를 누르고 우회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쯤에서 라이딩 정지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고요. 열심히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횡단보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역시 남사북을 가는 자덕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아침마다 남사북을 갔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엔진이 이 모양인가 봅니다. 예, 길을 건너오면 종로 쪽으로 시청 쪽이죠. 시청 쪽 길로 갈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급하게 섰죠. 한번더 지나칠 뻔했어요. 그래서 이쪽 로드뷰로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라이딩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하면 종종 지나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경로를 다시 제대로 잡았습니다. 아트라이딩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신경 써서 달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방 주시를 하면서 달려야 되다 보니까 가끔가다 지도를 한 번씩 보고 미리 경로를 내가 갈 곳을 정하지 않으면 아트라이딩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트라이딩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다시 점프를 해서 덕수궁 돌담길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방통행이라서 앞에 차량이 가고 있지만 되게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런 식으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언덕을 넘어가는 길인데 이쪽은 차선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 언덕을 넘어가면 차선이 하나로 줄어들고 일방통행길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스를 그리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일방 통행길이면 자전거도 차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도로 가는 게 불법이고 하지는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코스를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와이프한테 혼날까 봐서 사람이 없는 시간이다 싶어서 그냥 백을 해서 차량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인도 쪽으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사실 성인은 인도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미성년자였나? 18세 미만? 아무튼 어린 아이들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게 법규에는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트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돌기에는 선이 중첩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옮겨서 왔습니다. 이 구간을 코스 설명에 넣은 이유가 지금 왼쪽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도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지도나 다음 맵이나 구글 맵에는 이 도로가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짰던 코스에서 벗어나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점프를 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길래 중간에 그 GPS 라이딩을 정지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서 그 한복의 끝단, 그러니까 손 모양이 있는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손 모양이 있는 부분의 도로도 변경이 돼 있어서 그냥 의미대로 임기응변으로 그려서 좀 많이 손 부분이 지저분하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바로바로 반영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나 길이 있나 찾아보려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길로 들어갔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걸 보고 길이 없구나. 그냥 돌아서 나가야겠다. 그랬죠.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도 길이 없었어요.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아까 전에 있던 그 이면도로 쪽에서 정지를 누르시고 우회하셔서 손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트라이딩 하다 보면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꼭 라이딩 할 때마다 몇 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까리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점프를 하기 위해서 라이딩 정지를 반드시 하는 편입니다. 또 앞에 자전거에 마운트된 캠이 배터리가 다 된 걸 모르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스트 마운트로 바꿨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직공원 쪽 어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좀 경사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경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 깃발이죠. 깃발의 끝부분을 그리는 쪽이에요. 지금 시야각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예, 여기서부터 어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필이 좀 있는 편이라서, 예, 올라가실 때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숨소리가 들리네요. 헉헉거리는. 제가 저질 엔진이라, 예, 막 헛기침도 하네요. 예. 근데 여기도 경사도가 꽤 센 편이었어요. 지금 가민 이게 제가 제대로 더빙을 못해서 싱크를 못 맞춰서 그런지 지금 경사도 표시가 안 나오는데 여기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예, 경사도이더라고요.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트라이딩 할 때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마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핸드폰을 앞에다가 하는 게 좀 더 보기가 쉬워서 앞에다가 마운트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평소에 쓰는 가민을, 네,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끔 가다가 점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노하우 동영상을 올릴 수 있을 때 올릴 텐데요. 이게 폰은 점프를 어떤 때에는 이제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점프가 그려지게 되면 막 엉뚱한 직선이 그려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백업용으로 저는 반드시 가민을 가지고, 예, 같이 정지를 시키는 편이에요. 지금도 아마, 예, 지금 제가 제대로 설정을 안 해놔서, 예, 꺼진 것 같아요, 화면이. 어필하랴, 예, 화면 다시 켜서 경로 확인하랴. 아트라이딩은 의외로 녹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올라온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여기도 거의 산 하나, 조그만 산 하나 올라오는 정도인 것 같아요. 사직공원 쪽도 초입이 굉장히 경사가 센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내리막길을 만났습니다. 네, 이제 태극기를 다 그리고, 태극기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저기 오른쪽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도 정말 경사가 세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땐 한 25%?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어가 브레이크 잡으면 흐를 것 같아서 결국에는 끌바를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운힐 바보라서 다운힐은 정성처럼 내려오는 편이라 이렇게 경사도가 너무 세면 일단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넓지 않은 이런 골목길에서는 저는 내려서 그냥 끌바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클릿 신발을 신고 있어서 미끄러지더라고요.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죠. 네.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분들은 매일 등산하는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체스트 마운트가 각도가 위로 약간 올려져 있긴 하지만 땅바닥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경사도가 센 편입니다. 예, 이제 깃대 부분인데요. 다시 표시가 되네요. 예, 이 부분을 오면 서대문 형무소를 지나서 독립문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독립문에서 사진을 한 방 찍고 가기 위해서 정차를 좀 할 생각이고요. 이 시간에도 그때가 7시 한 3, 4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차량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아트 라이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독립문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거를 기념한 상징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여기에 영원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그곳 문을 통해서 왔다고 해요. 근데 그곳 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끝단, 그 소매 끝단을 그리기 위해서 시장 골목으로 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차를 하고 끌바를 시작합니다. 여기도 좀 늦은 시간에 오면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끌고 가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트라이딩은 새벽에 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재래시장이 저는 좀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골목길로 와서 두툼한 한복 소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로를 잡았습니다. 예, 이제 쭉 돌아오면 이제 한복 윗 저고리에 경계선 부분을 그려야 되는 서울역이 나와요. 이 부분은 여기서도 이제 점프를 해야 되죠. 버스가 있어서 지금 내리는 분들을 좀 유심히 살피고 서울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 위에 보면 그 서울 7017 고가인가요? 예전에 저희 고가에 차량들이 지나다녔는데 이제 공원으로 조성됐죠. 아마 자전거를 끌고 가면 저 7017로도 아마 통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자전거는 저쪽에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스탑을 하고 그리고 건널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건널목을 찾으려면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건너가야 합니다. 또 주의할 구간이 있는데요. 댕기 끝쪽 부분이에요. 이쪽 길은 좌회전이죠.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차량 통행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진입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차량 통행이 많은
상황이면 여기엔 건널목도 없고 해서 예, 좀 진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점프를 할 만한 공간도 없더라고요. 건널목도 없어서 점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돌았다가 와야 되는 그런 도로더라고요. 도로 사정상.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차량이 자꾸 와서 예, 차량을 이렇게 후방을 확인하다 보니까 뒤늦게 좀 붙었습니다. 아트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예,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돌고 와서 막바지 예, 구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분을 내면서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공도 주행이 저는 공도 주행할 때 그렇게 위협하는 운전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래서인지 그닥 공도주행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트라이딩을 또 언제 올리는지 예, 기약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 달에 한 개 정도 그렇게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그렇게 부지런을 하지는 못한 편이라서 예, 다음에 또 아트라이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트라이딩의 준비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트라이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스킬이라고 할 게 있을까 싶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 또 동영상을 올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